수익도 많이 나셨어요? 네, 많이 나셨으면 1번. 오늘 가입하신 분은 제가 2개를 드렸습니다. 종목 2개를 드렸는데 종가에 하나 좋았죠. 제가 이제 좋은 소식은 첫 번째로 좀 말씀드리면 이제 시장이 안 좋잖아요, 사실. 시장이 안 좋은데도 어제 오늘 합쳐서 한 최소 30%그 정도는 수익이 난 것 같고요. 오늘 이제 넥스트아이가 좀 급등을 해서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오늘 조금 밀렸는데 오늘 절반 고점에서 22%대에서 고점에서 좀 팔았고요. 나머지는 보유하세요. 그리고 좀 더 밀리면 팔았던 거 다시 사서 끌고 갈 겁니다. 1,500원 이상권까지 끌고 갈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업 가치가 상당히 좋아요. 자, 오늘 이제 첫 번째로는 왕이 외교부장이 오늘 한국에 왔죠. 네, 그래서 종목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이 오면서 그 화장품 관련주, 원래는 MP 한강이 대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MP 한강이 원래 대장이었습니다. 이럴 때 북미 회담 기대감 플러스 화장품이 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제 이게 왕이 외교부장이 오면서 대장이 바뀌었죠. 한국 화장품이에요. 재료가 노출되니까 어떻게 돼요? 주가가 죽었죠. 네, 오늘 시가가 7%, 네, 고가가 10%. 그래서 밀렸어요. 항상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실 적에 이렇게 이슈에서 우리가 잘 찾아보면 뭐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2월 4일날 뭐 누가 방문한다. 그 다음에 우리 가장 큰 이슈는 또 뭐 있어요? 12월 23일부터 25일 한일 정상회담. 이렇게 날짜가 정해진 이슈. 그 다음에 내년 총선, 4월 총선. 이렇게 날짜가 정해진 이슈들은 이게 오늘 실현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대장주가 급락하죠. 그래서 주식할 적에 꼭 이런 것들을 배우셔야 됩니다. 미래의 날짜가 정해진 호재가 현실화되면 주가는 빠져요. 요거 같은 경우도 이제 하나, 둘, 셋, 3일 전에 올라왔죠. 찾기가 힘들죠. 왜냐하면 왕이 외교부장이 한국으로 온다라고 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국 화장품이 상한가를 갈지는 모르고 저 같은 경우에도 MP 한강이 움직이지 않을까. 그 다음에 여행주, 항공주, 화장품주, 그죠? 네, 화장품주에서 한국 화장품이 상한가 갈지는 몰랐죠. 네. 그래서 계속 이런 노력들을 하셔야 돼요. 선취매를 하려면 차트를 보고 매매하시기보다는 이렇게 정해진 일정에 따라서 이 일정의 이슈가 얼마큼 클까, 요거를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매매하는 습성을 좀 기르셔야 됩니다. 찾는 거, 어떤 이슈가 있는데 대장이 뭐가 될까, 이런 것들을 좀 찾는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오늘 보면 한국 화장품이 시초가에 잡혔습니다. 보시면 알고리즘에 시초가에 잡혔어요. 네, 시초가에 1,450원에 좀 잡혔네요. 그죠? 갔다가 쭈르륵 올라갔다가 쭉 빠졌어요. 재료가 노출되면서. 그래서 요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다? 재료가 노출이 되는 주식은 고점이다. 한국 화장품은 일단은 이제 단기적으로 밀릴 겁니다. 네, 밀릴 거고, 제가 이제 오늘 중요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년에 일단 첫 번째로는 시장. 이제는 시장이 저점이 어딘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저점 구간대에서, 그러니까 지수의 저점, 코스닥 저점, 코스피 저점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요거를 아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코스닥이나 코스피가 저점에 오게 되면 어떤 업종이 움직일까? 상승할 업종. 자, 그럼 여기서 상승할 업종에서 대장은 누굴까? 이걸 찾아야 됩니다. 네, 이건 제가 다 찾아드릴 거예요. 유료님들은 이제 그 첫 번째 시장의 저점은 이거는 기법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죠? 이거는 아실 거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20 610이에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이 라인대에서는 주식을 사셔야 됩니다. 이 라인대를 이탈할 경우에는 이제 어떤 문제가 불거지게 되면 이제 이탈이 되냐면, 첫 번째로 이제 시장의 이슈가 뭐가 있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나왔네요. 첫 번째로는 이슈가 이거예요. 미중 무역 협상이 이게 어떻게 될 거냐면 이제 제가 설명드릴게요. 제가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은 10월 15일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10월 15일이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미국이 중국에게 관세 부과를 보류했던 날입니다. 이 날이. 중국이 합의를 하지 않으면 이게 관세가 부과가 될 거예요. 15일 날. 별로 안 남았죠. 네, 11일 남았습니다.
네, 요게 좀 악재이긴 해요. 작년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보호무역을 외치면서 미국의 GDP 성장률이 4%대입니다. 4%대. 예, 이게 4%대에서 이게 작년 2분기예요. 2분기, 3분기, 4분기에 2%대로 떨어졌다가 2.0에서 2.1로 반등이 나왔어요. 미국의 GDP가 이렇게 좀 잠깐 올라갔다가 떨어졌습니다. 이 기간을 잘 보셔야 돼요. 이 기간이 뭐냐면 미국이 보호무역을 하면서 일시적인 겁니다. 네, 일시적으로 보호무역의 미중무역 전쟁에 따른 GDP 성장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났는데 다시 원상태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미국의 ISM 제조업 지표가 안 좋게 나오고 있어요. 실업률은 6일날 내일 모레 발표를 할 겁니다. 실업률은 이제 3.6으로 예상치가 그대로예요. 그리고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결국에는 이제 미중 무역, 이 보호 무역을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미국의 GDP 성장률이 좋아지긴 하지만 단기적인 처방이라는 겁니다. 네, 보호 무역을 통해서 경기가 미국 시장의 제조업 경기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이거는 호재이긴 합니다. 미국이 이제 그 올해 금리 인하를 3회를 했습니다. 네, 연준에서는 어떤 뉘앙스를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금리 인하를 하기 전에는 여러 가지 지표를 봐요. 실업률도 보고 뭐 경제지표, ISM, 뭐 제조업 경제지표도 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인플레이션입니다. 네, 물가예요. 물가가 상승하는지 하락하는지 인플레이션을 보고 하는데 올해 세 차례 금리 인하를 통해서 미국의 물가 상승이 크지 않아요. 크지 않기 때문에 내년에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제한적입니다. 제한적이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미중무역 전쟁의 결론은 어떻게 될 거냐. 저는 미국의 압도적인 승리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패권 싸움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이 보호무역을 할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보호무역을 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경기는 좋아지지만 세계 경기가 둔화될 수 있다는 걸 지난 1년 6개월 동안 보셔갖고 아실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의 수출 비중이 가장 커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EU.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미중 무역 전쟁에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중 무역 전쟁이 지속될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일본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지수의 체감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나마 좀 다행인 게 중국의 제조업이 지표가 좀 좋게 나오고 있다는 게 그나마 조금 위안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또 한 가지 좀 보겠습니다. 자, 미국 대선입니다. 자, 미국 대선은 2020년 11월 3일 날 치러집니다. 자, 민주당이 이제 경선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한 사람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제 양자 구도를 할 거예요. 최근에는 이제 블룸버그 뉴욕 전 시장 그 대선에 출정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경선에서 6등입니다. 6등. 꼴등인데 트럼프 대통령하고 양자 대결에서 모두가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경선에서 1등부터 6등까지 누가 되던 간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양자 대결에서 민주당 지금 현재는 민주당이 승리한다. 여론 지지율이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대통령이 바뀐다고 해서 보호무역, 특히 이제 관세 부과에 따른 이 갑질입니다. 근데 대통령이 좀 바뀌면 미중 무역 전쟁은 끝난다라기보다는 보호무역은 조금 줄어들 수 있습니다. 보호무역은 좀 줄어들 수 있는데 미중 무역 전쟁은 패권 싸움이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되던 간에 좀 할 거예요. 올해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합의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내년에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굳이 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인만 하면 됩니다. 사인만 하면 지금 미중 무역 협상이 종료가 되는데 1차 합의가 종료가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거를 미루면서 주가가 하락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런 미중 무역 합의의 지연에 따른 주가 하락은 우리나라 증시보다는 이제 다우존스가 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영향이 더 크다. 네, 앞으로 이제 하락폭은 다우존스가 더 클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이제 어떤 게 큰 악재냐면 이제 북핵입니다. 북핵.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 혼자 독자적으로
북한의 제재를 풀어주고 싶어도 할 수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지금 뉴스가 보게 되면 이제 북핵 협상을 재기 노력 중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네, 나오고 있고 오늘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백마를 타고 그죠? 어떤 결단을 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봤을 적에는 이게 타결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네, 이게 좀 가장 중요합니다. 미중 무역 전쟁보다는 이제 북핵 문제, 네, 연내까지 과연 합의를 이루어질 수 있을 거냐. 저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확률은 40%다. 네. 미국과 북한이 합의할 가능성은 좀 40%다라고 좀 말씀드렸고요. 자, 오늘 시장이 엄청나게 좀 안 좋았죠. 네, 이게 보시게 되면요. 상한가가 간 주식이 없습니다. 그죠? 스페코. 네, 스페코가 이게 오늘 좀 사실 이렇게 장이 안 좋으면 올라가야 되거든요. 네, 18%뿐이 상승하지 못했죠. 18%뿐이 상승하지 못했고 오늘 HLB나 HLB 생명과학이 좀 약간 움직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매매를 하실 경우에는 이제 대북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상회담 한다, 합의됐다 이러면 그냥 추격으로 하시고 스페코가 오늘 급등하는 걸 봐서는 북핵 문제가 단기적으로는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저는 사실 이제 미중 무역 전쟁보다는 이 북핵이 더 큰 악재다, 더 큰 악재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업종을 보게 되면 이제 두 번째 업종 어떤 업종이 움직일 거냐? 네, 오늘 이제 공개 방송에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영인 프론티어를 오늘 추천을 드렸습니다. 영인 프론티어. 그죠? 자, 영인 프론티어를 오늘 추천을 드렸는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저희 반 사실 여기서 샀었어요. 네, 여기서 샀다가 여기서 한 5% 먹고 팔았습니다. 어저께 팔고 오늘 제가 한 이쯤에 추천드린 것 같아요. 네, 5,370원으로 기억합니다. 5,370원. 이 정도에서 이게 한 8, 9%? 9%도 이제 매도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넥스트아이, 네, 넥스트아이. 이건 뭐 제 유튜브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10월 26일 날 계속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오늘 22%대 절반 정리하고 나머지 보유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바이오입니다. 바이오. 예. 바이오가 움직일 거예요. 왜냐면 잘 보세요. 메지온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메지온이 잘 보세요. 10월 22일 날 저점 찍고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 오늘 HLB가 오늘 반등이 나왔죠. HLB 생명과학 또 올라왔고, 셀트리온 한번 볼까요? 셀트리온 빠졌네. 셀트리온 얘도 빠졌네. 자, 바이오가 움직일 겁니다. 이제 제 얘기 뭔 얘기인지 아셨죠? 자, 우리 잘 기억하세요. 제가 이제 종목은 여기서 말씀 못 드려요. 왜냐하면 저희 오늘 주력 종목이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고 오늘 가입하신 분은 이 주식을 받으셨을 거예요. 자, HLB가 먼저 움직였어요. 그럼 뭐가 움직였어요? 예전에 잘 생각해 보세요. 네, 그래서 이제는 지수 밀리면 바이오 섹터를 사야 됩니다. 바이오 섹터. HLB 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HLB 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전에 HLB가 올라갔을 적에 그 다음으로 올라갔던 주식들을 잘 찾아보세요. 그럼 뭘 사야 될지가 답이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제가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바이오 업종. 자, 바이오 업종은 또 호재가 하나가 있죠. 매년 1월, 내년이 아니고요. 매년 1월 달에 뭐가 있죠? 샌프란시스코에서 매년 바이오 학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그게 좀 이슈가 될 수 있어요. 아셨죠? 지수가 저점을 찍으면 바이오가 움직일 거고 내년 1월 달에 바이오 학회 요 이슈가 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한일 정상. 네, 요거 보세요. 24일 날 중국에서. 이것도 보면요. 20일 남았잖아요. 크리스마스 이브 때 하잖아요. 그죠? 아베 총리하고 추진한다고 날짜 잡혔잖아요. 그러면 이 관련주들이 움직인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보시면요. 장은 안 좋았지만 TA항공은 어땠어요? 강하잖아요. 그나마. 그죠? 강하잖아요. 앞으로 20일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24일 날 예를 들어서 이제 화이트리스트 배제하겠다. 화이트리스트 원상태로 복귀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얘네들은 뭐 올라가죠. 이미 조정 다 받았는데 8월 6일날 저점 찍었는데 이미 얘네들은 일본 국내운동 나오면서 주가가 나가리가 나버렸어요. 반토막이. 이거는 50%예요. 50%. 그러니까 여기서 8,800원에서 주가가 50% 빠졌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최소한 6,000원, 6,500원 올라와요. 이런 것들은 이제 24일이라는 날짜가 정해졌잖아요. 그럼 이제 제가 볼 때는 한 일주일 전에는 움직여요. 이렇게 선침해 하시라고. 선침해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이슈가 또 뭐가 있냐면 잘 보세요. 왕의 외교부장이 이제 왔죠.
국무위원 겸 외무부장이에요. 네, 이 아저씨 왔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뭐가 이제 중요하냐면 우리가 사드 보복 때문에 이게 뭐 호텔 쪽 제가 이걸 왜 잘 아냐면 제가 인천에 호텔을 갖고 있어요. 호텔을 갖고 있는데 주말에 꽉꽉 찹니다. 방이. 그냥 얘기해서 듣는 사람하고 체감하는 사람하고는 달라요. 그죠? 관광객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중국인들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드 보복이 이제 풀린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이제 사드 이 보복이 풀리면서 주가가 상승했던 게 이제 대표적으로 화장품이에요. 화장품이고 여행이고 항공주하고 이게 다 같이 맞물립니다. 중국 관련주들. 넥스트아이가 이제 그래서 이제 숨어있는 진짜 이거는 엄청나게 제가 발굴을 잘했잖아요. 그죠? 저는 좀 사실 제가 발굴했는데 좀 놀랐어요. 왜냐면 이거 잘 보세요. 자, 한국 화장품이 원래 대장이었어요. 그죠? 근데 오늘 어떻게 됐어요? 중국 관련 수혜주로 얘가 대장주로 올라갔죠. 그리고 사실은 여기 보면 화장품 생산 판매 이제 이 넥스타이라는 회사는 그냥 화장품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보세요. 한국 화장품 뭐 토니모리 이거 다 화장품 회사잖아요. 얘 매출이 이제 엄청나게 늘어날 겁니다. 자, 왕이 외교부장이 올라오면서 이제 코리아나 한국 화장품 제조 토니모리 그다음에 뭐 한국콜마홀딩스 한국콜마 근데 얘 자체 넥스타이는 아예 사람들이 생각 자체를 못했던 주식이에요. 근데 얘가 제가 봤을 적에는 이 사드 보복이 풀리면서 이 화장품 쪽에서의 이 성장성이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좀 볼게요. 지금 이제 요거 나오고 있죠. 지금 속보 보면 김정은 트럼프 군사력 사용 발언에 불쾌. 뭐 내일 또 이제 스페코가 왜 스페코가 이제 급등하는지 한번 보셔야 됩니다. 네, 스페코가 급등하는지 보셔야 돼요. 자, 이게 지금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이 무력 사용하겠다 언급했어요. 압박 수위를 높인 겁니다. 근데 김정은이 바로 불쾌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협상이 잘 되겠어요? 네, 점점점 힘들어지고 있죠. 점점점 힘들어집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양봉 알고리즘에 오늘 2.7%대 넥스타이가 잡혔죠. 잡혔다가 22%까지 급등했죠. 이렇게 시가에 잡혀서 급등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코리아 센터라는 주식 여기서 잡혀서 올라갔죠. 화신전공이라는 주식도 보시면 알고리즘 매매예요. 이게 9시 16분 50초 네, 9시 16분 50초면 여기 9시 15분에 저점을 찍었죠. 저점 찍고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내일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양봉 3 알고리즘 양봉 2 알고리즘 이렇게 매매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 다음에 주도주 음봉1 이거는 내일 이제 생방송에서 할 겁니다. 네, 요거 2개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기 이 급등주 요거는 하지 마세요. 네,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회원 가입을 좀 많이 하셨습니다. 네, 오늘 회원 가입 많이 하셨는데 제가 하락할 적에 매매를 잘합니다. 사실은 네, 원래는 하락할 적에 매매 잘해요. 그래서 요거 하나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오늘과 내일 들어오시면 제2의 넥스트아이를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가입하신 분들한테 주력 주식 2개를 드렸어요. 그래서 할인 가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선택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 선택을 하시고요. 뭐 이 알고리즘 하셔도 됩니다. 이거 알고리즘 구매하셔도 됩니다. 이 알고리즘 구매를 하면 이게 지금 뭐 양봉 1번, 2번 여기서 고르시면 되고 파트너 방송 한 달을 무료로 드려요. 그냥 나는 77만원 듣고 그냥 파트너 방송을 들으셔도 되고요. 알고리즘을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구매하시면 파트너 방송이 한 달이 무료로 드릴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사실 회원가입 많이 했습니다. 네, 오늘 많이 하셨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가입하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만큼 자신이 있죠. 오늘 여러분들 공개 방송을 보시면 오늘 저만큼 수익 낸 방이 없을 겁니다. 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늦어도 내일 내가 힘들고 수익 좀 내봐야 되겠다. 내일까지 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그 음봉매매 보시면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회원님들 음봉매매 확률이 좋아요, 안 좋아요? 자, 음봉매매 요즘에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네, 좋다 1번. 자, 수익 난다 1번 한번 찍어보세요. 수익 나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보세요. 과학적으로 매매하는 거예요. 손절 나오고 다음날 매매하고 손절 나오고 다음날. 그러니까 이 손절이 나온 다음날을 우리가 음봉 매매를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 기억으로는 10일 동안에 7승 1무 2패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음봉 매매가 지금 뭐 장난이 아닙니다. 뭐 음봉 매매 보시면 알겠다시피 영인 프론티어 했고요. 영인 프론티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요. 지금이 스윙으로 20, 30% 주식을 먹을 수 있는 종목 두 개를 드리고 단타 매매도 지금 물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시면 이 두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렇게 좀 알고 계시고 내일도 제가 수익을 많이 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9시부터 10시까지만 딱 집중하시고 그냥 놀러 가세요. 아셨죠? 내일 그냥 오전에 방송, 라이브 방송에서 종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